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체제 과목을 담당한 한준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또 이제 이 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필수적이고 아주 이제 기본적인 교과목이 되면서 매우 이제 중요한 과목이 되는 이 운영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고요.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겠지만은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이제 내용이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난해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연간 이 운영체제 과목을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그런 노하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제 쉽게 예화나 예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최대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제 진행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컴퓨터 공학도라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깊이 있게 내용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이 이제 딱딱한 부분들도 이제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 최대한 쉽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강의 진행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강별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쭉 전달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제 문제, 기본 예제와 응용 예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기본 예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응용 예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섞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화가 이제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일단 운영체제가 뭔가, 운영체제 이제 정의부터 알고 내용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영어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이제 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기계 덩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체제라고 한다면은 기계, 즉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본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 컴퓨터 시스템의 이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 여기서 이제 시스템의 각종 자원,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 이제 리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하드웨어들이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또 이제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부 다 이 자원이라고 한다, 리소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각종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이러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겠죠.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즉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이제 분들이 되겠죠. 그런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한 한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이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에 그 운영체제가 어떤 게 운영체제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PC에 운영체제를 윈도우즈 XP를 사용한다. 또는 윈도우즈 비스타를 사용한다. 또 윈도우즈 7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하나의 운영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이제 하드디스크 안에 프로그램을 이제 심어놓고 사용하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C에 이 운영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PC에 운영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PC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C 안에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즉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꼭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꼭 필요한 역할,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얘기한다면 결국 이 운영체제가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에 이제 사거리 같은 데서 뭐 사거리가 됐든 뭐 육거리가 됐든 이제 굉장히 복잡한 도로가 있다면은 이 도로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야 이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각 차량들이 이제 그 신호를 보고 움직이겠죠. 신호가 고장이 나면 이 안에 이제 차량 흐름이 이제 엉망이 돼버릴 텐데, 그럴 때 이제 교통순경이 투입이 돼서 이 차량을 이제 수신호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제어를 해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운영체제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작업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걸 모두 컨트롤하는 게 바로 이 운영체제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는 건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컴퓨터 시스템은 이제 하나의 이제 구성 요소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이제 갖고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림을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제 나눠놨죠. 최종 사용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체제, 하드웨어 자원, 이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수강하는 이 운영체제가 이쪽 부분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엔드 유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엔드 유저에는 일반 사용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런 사용자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좀 넓은 의미로 이제 표현한다면 또 다른 컴퓨터들도 하나의 엔드 유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은,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 예를 들어서 내가 C 언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학사 관리하는 프로그램 작성했다. 또는 C++ 언어를 이용해서 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나 자바 이런 언어를 이용하여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시스템 프로그램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속하는데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도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고요. 언어를 번역하는 컴파일러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의 역할은 서로 달라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이제 뭐 운영체제라든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뭐 컴파일러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에 속하는데 용도가 다르죠. 컴퓨터 안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이제 서로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작성한 C 언어를 컴파일러를 갖고 컴파일을 시켜줘야겠죠. 번역을 해서 컴퓨터 안에서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컴파일러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시스템 내에 컴파일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시스템 프로그램의 역할은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정의를 하겠지만은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이제 운영체제를 이제 단독으로 뽑아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운영체제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고 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존재하고요. 다음에 하단에 이 하드웨어 자원들,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제 자원에 대한 정의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컴퓨터의 그 기계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 하드웨어 자원과 각종 이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사용자들 그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운영체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운영체제가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각종 응용 프로그램,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그 사이에 위치해서 사용자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하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서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들 사이에 위치해서 이것들을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이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체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할 수 있겠지만 주된 이제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바로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운영체제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그 성능 향상을 평가하는 이 척도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이제 그 이 처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리 능력. 이 우리가 이제 스로우풋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의 능력이에요.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느냐,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처리 능력의 향상, 이게 성능 평가의 이제 첫 번째 운영체제의 그 성능 측정할 때 하나의 이제 그 측정이 이제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게 이제 이 스로우풋의 이제 정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스로우풋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예,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quantity of work 하면 이제 작업의 양이 되겠죠. 그죠? 예,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에요.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given time,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 이걸 우리가 이 throughput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이다. 성능 향상이 높아야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turn around time, 반환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반환 시간은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뭐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어떤 작업을 컴퓨터에게 시켰을 때 그 컴퓨터 시스템이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 당연히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돌려줘야지 그 시스템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반환 시간은 최소화. 이게 이제 또 이제 하나의 주된 컨셉이 이제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사용 가능도, availability가 이제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도. 또는 우리가 이제 유효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의미로서 사용 가능도 또는 뭐 유효성. 그래서 이제 availability. 예. 사용 가능 유효성. 이것도 이제 이 항상. 그러니까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사용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되게 상당히 비싸고 좋은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사용하려면은 구동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고가의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용 가능도 또는 이제 유효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서 이제 신뢰성,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뢰성의 향상, reliability.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다른 분야들에서도 이 신뢰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아이템으로 이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어떠한 일을 시켰을 때 그 시스템이 믿을 만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느냐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게 쉽게 얘기해서 1 더하기 2를 시켰는데 어느 때는 정확하게 3을 만들어내고 어느 때는 3.5 또는 4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컴퓨터 시스템이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결과 값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신뢰성도 반드시 이제 높아야 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살펴봤던 처리 능력, throughput, 다음에 이제 turnaround time, 그리고 availability, 그리고 reliability, 요 4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운영체제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또는 이제 펌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또 펌웨어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펌웨어로 또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펌웨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롬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롬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롬은 어떤 개념인지 알 겁니다. read only memory에서 롬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만 있지 그 안에다 어떤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아예 이 롬 안에다가 미리 이제 그 심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체제를 OS의 이제 그 핵심 부분들을 이제 롬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는 이 펌웨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자, 먼저 이제 역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운영체제의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핵심적인 건데 바로 이제 부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팅. 원래 이제 부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죠. 부팅이라고 쓰는데 원래 더 정확한 의미는 부트스트래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부팅이라고 쓰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더 정확한 의미는 부트스트래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장화를 신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장화를 신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타기 위해서 이제 기수가 이제 장화를 신잖아요. 이 장화를 신으면은 이 안에 줄이 이제 끈이 굉장히 묶어야 될 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부츠가. 말 그대로 부츠 스트래핑이에요. 그냥 부츠를 신어야 말을 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스트랩이 뭐냐면은 이런 부츠를 신었을 때 이 끈을 묶는 작업, 끈을 다 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부츠를 딱 신은 그 상태가 완성이 돼야 말을 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부스트래핑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워드 프로세서를 한다거나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작업이 바로 이 부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 시스템이 성능이 이제 많이 뛰어나져서 여러분들은 부팅하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만 눌러주면은 여러분들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스트래핑의 이제 약어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시동하거나 또는 이제 재시동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게 바로 부팅이다.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을 키워라, 전원 스위치를 누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리셋 스위치 있죠. 그거를 누르거나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명령을 내림으로써 수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각종 초기화 작업들을 할 수 있고 이 보조기억 장치에서 운영체제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처음 읽어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부스트래핑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본체에 전원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이제 움직이냐면은 이 포스트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포스트라는 게 이제 파워 온 셀프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를 이제 스스로 진단을 해요. 어디에 이상이 없는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자가 진단 시스템 하나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포스트가 이제 진행이 된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가 해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운영체제, 하드디스크에 있던 운영체제의 일부가 이 램 안에 상주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는 그 과정, 그게 바로 부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팅에 보면은 이제 웜 부팅이라는 게 있고, 웜 부팅, 그리고 콜드 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웜 부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따뜻한 부팅이 될 거고, 콜드 부팅이라는 거는 차가운 부팅인데, 차갑다,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웜 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지금 현재 컴퓨터 시스템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부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여러분들 많이 해봤습니다. 컨트롤 Alt 그리고 이제 DL 키 있죠. 요거를 이제 눌러주는 거죠. 컨트롤 Alt DL 키를 눌러줘서 부팅을 시켜주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 사용하다가 뭐 컴퓨터 시스템이 멈췄다라고 한다면은 컨트롤 알트 DL 키를 눌러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새로 구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원부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램이 전원이 들어와 있어 아주 따뜻한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원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램 안에 어떤 작업하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따뜻해져 있는 상태, 즉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부팅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바로 이 원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콜드 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봤을 텐데 리셋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있죠. 그죠? 본체 안에 그 본체 앞에 달려 있는 전원 스위치 옆에 그 리셋 스위치, 리셋 스위치 요걸 이제 누르거나 또는 뭐 전원 스위치, 강제 종료를 하는 거죠. 강제 종료를 했다가 다시 이제 전원 스위치를 이제 눌러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 콜드 부팅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무리가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콜드 부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그 선호하는 뭐 리셋 스위치 특히 이제 처음에 뭐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중간에 뭐 리셋 스위치를 누르는 현상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시스템에 상당히 이제 무리가 가해지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그다지 이제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고요. 주로 이제 이 원부팅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콜드 부팅과 원부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저장 두 번째로는 이 저장 매체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 컴퓨터 이 운영체제라는 게 관여 안 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PC에서 이제 저장 매체, PC에서 저장 매체는 굉장히 많죠. 뭐 하드디스크도 하나의 저장 매체가 될 거고, 또는 뭐 하나의 그 뭐 각종 그 보조 기억 장치들, 또 다른 보조 기억 장치들, 예를 들어 뭐 디스켓이라든가, 또는 뭐 CD, 공디스켓, 그 공CD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저장 매체가 될 텐데 이러한 그 저장 매체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는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때 이제 그 파일 할당 테이블 FA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이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각종 저장 매체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지만은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에 그 중간 다리, 바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운영체제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를 통해서 이제 운영체제와 통신이 가능하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이제 각종 이제 명령어 예전에 이제 도스 환경에서 이제 이 명령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뭐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 아이콘 그죠? 그 뭐 메뉴 각종 이제 메뉴들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그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GUI가 되는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도스 환경에서는 이제 CUI였었습니다. 캐릭터 문자를 갖고 컴퓨터와 대화를 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래픽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탕화면에 그 윈도우 화면에 보게 되면은 각종 이제 아이콘들이 다 그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GUI 환경,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컴퓨터의 자원 관리.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거죠.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무수한 자원들을 이 운영체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그 파일. 뭐 컴퓨터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이 각종 여러 가지 파일들을 사용할 텐데 각종 파일들을 관리한다. 파일을 뭐 복사한다거나 백업한다거나 뭐 지운다거나 새로운 파일의 이름을 뭐 부여한다거나 이런 그 파일
그 조작과 관련된 작업들을 처리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스 관리.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챕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 내에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 프로세스들을 각각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통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운영체제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관여 안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발달 과정은 그 역사를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1세대부터 뭐 5세대까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대별로 이제 나누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뭐 여러 각종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물어봤던 부분들인데, 요즘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각 세대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세대요. 1세대. 1세대 때는 이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1세대 시스템에서는 운영체제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바로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세대에서 뭐 OS는 어떠한 형태였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기계어를 이제 직접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되겠죠. 2세대에서 이제 그 메모리의 주소자가 이제 진공관 형태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세대에서 이제 이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방식, 일괄 처리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된 게 바로 2세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치 처리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일괄 처리, 배치 처리 방식이 있고, 또 이제 리얼타임, 실시간 처리가 있는데, 일단 2세대 때 이 일괄 처리 시스템이 이제 제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3세대 때는 이제 기억 소자가 이제 트랜지스터, 진공관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직접 회로, IC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그레이트 서킷에서 직접 회로가 됐고요. 이 3세대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개념들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뭐 공유 시스템, 그리고 가상 기억 장치, 그리고 뭐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이런 개념들이 이 3세대 때 많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에 관련된 개념들,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세싱, 뭐 타임 쉐어링, 뭐 이런 뭐 쉐어하고 뭐 멀티한다,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3세대 때 많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이게 개념,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이제 이 개념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이제 비중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 4세대 때는 이제 IC에서 이제 LSI, 그리고 또 이제 VLSI의 초기 단계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4세대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개념, 바로 이제 이 온라인, 이제 네트워크 개념도 이제 도입이 되면서 온라인의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D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이제 분산 시스템, 분산 처리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온라인, 즉 네트워크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분산 처리에 관련된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윈도우 시스템, PC의 운영 체제가 있는데 윈도우 형태로 점점 이제 변화되는 그런 추세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중 프로세서가 일반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4세대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5세대. 5세대를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를 이제 5세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knowledge based 시스템, 지식 기반 시스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연과학, 뭐 산업공학, 환경공학, 생물공학, 또는 뭐 전기, 전자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러한 그 세대가 바로 5세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그 분야와 이 정보 기술이 이 합쳐지는 바로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그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5세대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렇게 각종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만 살펴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참고적으로 내용을 한번 봐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운영체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건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를 사용하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 환경이 되는 거고요. 또 뭐 유닉스를 채택한다. 또는 뭐 리눅스를 채택한다. 또는 뭐 맥킨토시를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떠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환경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이제 컴퓨터 종류에 따라 이제 다양하고, 하지만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 컨트롤 프로그램과 이 프로세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제 이 제어 프로그램 다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잡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제 나누고요. 다음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는 랭귀지 트랜스레이터 프로그램, 서비스,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운영체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만 갖고도 운영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의 운영체제다, 협의적.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광의적으로 표현했을 때 넓은 의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번 그 운영체제 과목에서는 이쪽 부분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만 설명을 드려도 워낙 이제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체제의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컨트롤 프로그램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부분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쪽 이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은 또 다른 이제 분야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랭귀지 트랜스레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컴파일러나 뭐 어셈블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도 이제 따로 워낙 이제 더 덩치가 이제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로 설명을 갖고 오고, 일단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은 이 컨트롤 프로그램, 협의적인 운영체제의 협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이제 처리 프로그램의 실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제 하나의 감시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시스템의 모든 동작과 이 상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어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이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음에 이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일을 관리해 놓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일어나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입력 작업들이 일어나고, 또는 뭐 그 처리, 또는 뭐 저장, 뭐 기억, 뭐 출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뭐 입력하고, 처리하고, 뭐 저장하고, 예를 들어 뭐 출력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작업이 이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예를 지금 듣는 겁니다. 뭐 이런 잡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더
세부적인 잡들이 이제 많겠지만은 이러한 잡들이 있다면은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잡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자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자료가 전송이 될 때, 또 파일의 조작과 처리, 또는 입출력 자료와 뭐 프로그램 간의 어떤 논리적인 연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각종 이제 파일과 이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이동이 될 때 데이터가 이제 변질이 된다거나 파기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들이 원활하게 전송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요즘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이 통신을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CPU와 연결된 각 주변 장치 간의 어떤 그 신호 교환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야 되고 또 이제 외부 통신 회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이 통신망을 제어하고 원활한 통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통신 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컨트롤 프로그램이 슈퍼바이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잡 매니지먼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제 랭귀지 트랜스레이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들을 기계 언어로 이제 만들어주는 언어 번역기, 뭐 컴파일러라든가, 뭐 어셈블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또는 뭐 링케이지 에디트 프로그램, 뭐 또는 이제 로더, 뭐 매크로, 또는 뭐 그 소트 또는 이제 머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말 그대로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을 각종 일들을 이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들, 유틸리티, 각종 이제 어떤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강의 부분에서는 이제 제외할 거고요. 이쪽 부분만 주로 이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부터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쪽 컨트롤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영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 중에 첫 번째, 이 자원관리자의 관점의 기능입니다. 자원관리자 관점. 어느 관점으로 이제 보느냐는 얘기죠. 자, 자원관리자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운영체제가 즉 자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각종 리소스.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죠. 리소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컴퓨터의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 운영체제가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기능을 바로 의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원의 상태를 이제 추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시스템 내에 어떠한 자원들이 있고 그 자원들이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할당이 되고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모든 동태를 이제 다 파악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CPU가 어떠한 자원을 얼마만큼 취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되겠지만은 이 스케줄링의 개념들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 운영체제가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원을 할당을 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하고 또 다 사용을 했으면은 할당을 하고 다 사용을 했으면 이제 회수를 하는 얼로케이션과 이 릴리즈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처리를 바로 이제 그 운영체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즉, 이제 자원관리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라는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할 거고, 설명을 이제 드릴 부분인데요. 시스템 내에 보면 여러 개, 하나의 시스템 내에 보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제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이 상태, 변환을 이제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 그 상태 전이를 이제 거친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프로세스에서 상태 전이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그 소개를 해야 될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 그림일 텐데요. 뭐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지 못해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만 개념만 용어 정도만 이제 한번 들어놓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등장을 할 거니까 그때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제시라는 상태, 보류, 준비, 실행, 대기, 그리고 완료,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완료될 때까지 이 안에,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제시라는 게 이제 서브밋, 이게 이제 그 파이널 이제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이런 보류나 준비나 실행, 대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는 얘기. 이게 이제 상태 전이도예요. 그러니까 보류 단계에서 준비 상태로 상태가 전이가 되는 거고, 준비해서 또 실행 상태로, 실행해서 대기 상태로, 대기해서 또 준비 상태로, 이런 식으로 그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 전이도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 프로세스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본격적으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운영체제에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을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서비스 기능 간의 어떤 상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프로그램 수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행, execution 이제 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작동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execution,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들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적재를 해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기억장치 안에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고,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이든 또는 비정상적이든 실행을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간 실행이 끝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준다. 다음은 입출력 동작이에요. IO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입출력 동작에도 바로 이제 운영체제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행적인 프로그램이 입출력을 요구하면 이 파일 또는 이제 입출력 장치가 지정이 되고 그 특정 장치들에서 이제 특수한 어떤 기능들이 요구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용자 프로그램 대신에 운영체제가 이러한 입출력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자 대신에 운영체제가 일을 처리해 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더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가 입출력에 관련된 동작 이런 부분에도 관여를 한다. 다음 세 번째는 이 파일 시스템 조작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파일 시스템 조작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리드 파일에 있는 내용을 리드하거나 또는 파일에다 라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파일의 이름을 새롭게 이제 부여한다거나 또는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이제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 이런 것들에도 이 운영체제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은 운영체제가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이제 통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프로세서가 이 다른 프로세서와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 컴퓨터 시스템 안에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서들이 있을 텐데 각 프로세서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준다. 다음 다섯 번째, 오류의 발견입니다. 에러 디텍션에 관련된 부분이죠. 모든 가능한 오류들을 이제 항상 탐지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캐치를 해서 그 결과들을 이제 갖고 있고 그 정보들을 이제 그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여섯 번째, 자원 할당. 아까도 설명을 했던 리소스 얼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운영체제의 그 고유 권한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나 다수의 작업이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될 때 각 자원들이 어디에 할당이 되고 몇 개가 또 할당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자원 할당에서 바로 이제 이 스케줄링의 개념들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요. 다음 일곱 번째로 이제 보호, 프로텍션. 보호, 보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데요. 시스템의 호출을 위해서 전달된 모든 매개 변수의 어떤 타당성들,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시스템 자원에 대한 모든 접근을 이제 제어하도록 보장하는 일.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프로텍션,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 운영체제가 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정, 어카운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컴퓨터 자원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 통계를 수집하고 기록 보관. 그러니까 로그에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죠. 그 해당하는 시스템에 누가 접근을 했는지, 언제 접근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용 내역을 통계를 내보고 수집하고 기록 보관하는 이런 역할들을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다 이 운영체제 서비스 기능 간의 이제 상호 관계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행부터 지금 보면은 입출력 동작, 파일 시스템, 통신, 오류와 관련된 거, 자원 할당, 프로텍션 보호, 마지막으로 이제 계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을 결국은 운영체제에서 관여를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 이제 그 기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기본 예제와 응용 예제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기본 예제,
그러니까 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난이도가 좀 이제 약한 문제들이 되겠고요. 응용 문제에 가서는 이제 그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예제는 이제 단답형 위주가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이제 그 OS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 문제,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이다. 자, 운영체제라는 거,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강의의 이제 첫 부분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이 시스템자가 붙어 있으니까 기계 냄새가 나니까 하드웨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다. 그죠? 하드웨어가 아닌 이 소프트웨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맞는 얘기가 이제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그 운영체제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된다. 아니죠. 우리가 이제 1번 문제에서 봤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아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특정 언어를 갖고, 뭐, C나 자바, 이런 특정 언어를 갖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영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운영체제는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 운영체제라는 건 이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작성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PC에 운영체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아니죠. 이거 반드시 그 PC에서 뭐 PC가 됐건 뭐 또 다른 뭐 대형, 중대형급 컴퓨터 시스템이 됐건 무조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운영체제, OS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운영체제가 없다면은 그거는 뭐 한마디로 이제 그냥 쓸모없는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이 운영체제는 존재해야 됩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응용 예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이거 예제는 이제 사지선다의 이제 객관식 문제가 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요. 예. 예. 응용 예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영체제가는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자, 맞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잘못된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3번을 한번 보시면 운영체제는 일종의 시스템 명령어이므로 사용자들이 운영체제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봤다시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시스템 명령어가 되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운영체제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문제가 잘못된 부분이 이제 되겠고요. 다음 2번. 운영체제의 성능 판단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도 이제 4개를 살펴봤죠. 처리 능력, 스로우풋이라고 하는 거. 처리 능력. 그리고 그 턴어라운드 타임. 그죠? 반환 시간. 그리고 그 availability. availability. 사용 가능도 또는 유효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reliability. 이렇게 4가지를 성능 판단 요소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 코스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성능 판단 요소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개념을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보면은 1번 뭐 로더, 그러니까 2번 인터프리터, 3번 어셈블러, 4번 컴파일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프리터나 어셈블러나 컴파일러는 바로 이 세 가지는 그 언어 번역기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인터프리터도 언어 번역기, 어셈블러도 언어 번역기, 컴파일러도 언어 번역기입니다. 하지만은 1번에 있는 로더는 이 언어 번역기가 아니죠. 일종의 이제 그 서비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격 장치의 그 프로그램을 적재시키고 그걸 이제 그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에 있는 로더가 성격이 다른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그 언어 번역과 관련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컴파일러 이런 것도 이제 언어 번역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제 언어 번역과 관련된 거고, 로더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는 부분과 이제 관련된 거니까 일종의 이제 그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이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표로서도 살펴봤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자, 제어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데이터 매니지먼트, 잡 매니지먼트, 잡 컨트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해당이 되죠. 이번에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는 제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처리 프로그램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서비스 프로그램은 즉 이 처리 프로그램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고요. 다음 다섯 번째, 운영체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되겠느냐. 자, 2번, 3번, 4번은 다 뭐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에 보면은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장치다. 자, 처음에 이제 잘 맞는 얘기로 나가다 마지막 부분이 잘못됐죠.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죠.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 내용들은 우리 이제 앞에 본문에서 다 살펴봤던 것과 동일한 맞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예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기능상으로 분류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운영체제가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그 보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사이의 자료의 전송, 파일 조작 및 처리, 입출력 자료와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인 연결, 그리고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자,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이 그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1번, 2번, 3번도 이거 이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지만 1번은 아예 뭐 제어 프로그램, 문제 프로그램은 제어 프로그램에 이제 속하지 않는 거고요. 2번, 3번도 제어 프로그램에는 속하지만은 역할은 4번에 있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바로 보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스템 형태 중에서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생겨난 방식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1세대부터 뭐 5세대까지 나눠놨을 때 그 각 세대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나 시분화 시스템, 멀티에 관련된 개념들 또는 이제 뭐 쉐어의 개념들 이런 것들은 바로 다 이제 3세대 때 언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3세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에 분산 처리 시스템. 요거는 이제 분산 처리는 4세대가 되겠죠. 4세대. 그리고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요것이 이제 2세대가 되는 거죠. 일괄 처리가 2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별로 이제 가장 먼저 개발됐던 거는 일괄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을 딱 보더라도 벌써 이제
뭐 일괄 처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실시간 뭐 이런 부분들 개념들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 내용과 본문 내용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